박근혜 대통령이 평소에 만성 피로와 또 수면 부족에 시달렸다고 하죠. 호르몬의 균형이 깨질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나오는데요. 사실 상당수 현대인들이 심한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호소하곤 합니다. 혹시 호르몬의 영향 때문은 아니었는지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물어볼게요.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이라는 게 어떤 병입니까? 우선 이 부신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신장이 두 가지가 있고 콩팥이라고 하죠. 그에 마치 털모자를 쓴 것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기능, 바로 부신입니다. 네. 다음에 그림에도 보이는데 이 부신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당류 콜티코이드, 염류 콜티코이드, 안드로겐 여러 호르몬도 나오고요. 우리가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하고 그러면은 머리에서 명령을 보내서 거기서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의 면역을 지켜주고 그리고 우리 몸을 튼튼하게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그 아까 털모자처럼 생긴 부신이 고장이 나서 혹시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 몸의 혈압을 유지해주거나 면역을 유지해주거나 또는 성호르몬을 잘 분비되지 못하게 한다면 그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병이 나타날 수 있을 때 우리가 부신, 피질 호르몬 부족으로 인한 기능 저하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신장이 양쪽에 있고 그 위에 덮고 있는 모양이었는데 이 기관에 문제가 있을 때 생기는 병이다. 특히나 스트레스를 주관하는 호르몬에 큰 영향을 준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이 뇌에서는 뇌하수체라는 곳에서 어떤 명령을 내립니다. 네. 명령을 내리면 그 우리 털모자처럼 생긴 우리 부신에서는 코티졸 호르몬이 나오게 돼서 우리 몸의 면역을 적절히 유지하고 체온도 유지하고 또 혈압도 유지하고 혈액도 돌게 하는데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래 신호 보내봐라. 난 안 만들어. 더 이상 나는 만들 이유가 없거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네. 오히려 부신의 기능이 떨어지는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부신 기능이 떨어져서 면역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 연구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항할 수 있는 그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기면서 상당한 피로감을 유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현대인들이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고 특히나 직장인들도 그렇고 늘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거든요. 그리고 회식도 많이 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간 쪽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간이 안 좋을 때도 이런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데 두 가지 질환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사실 이 부분은 일반인들도 많이 여쭤보시고요. 또 네. 환자분들도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만성 간 질환자에 있어서 갑상선과 부신기능 이상에 대한 그런 연구 결과가 올해 나온 것도 있어서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런 노래를 기억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피로는 못 듭니다. 실제로 근데 피로라고 하는 정의 자체가 특정한 한 기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는 이런 피로가 간 때문이다. 또는 피로가 부신 때문이다. 딱 정의하기는 어렵고요. 복합적인 이유로 나타나는데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간이 만성으로 해서 딱딱해지는 간경화가 오거나 또는 간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에 한해서만 부신 기능이 한 40% 정도 같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냥 나 이렇게 피곤해. 나는 너무너무 피곤해. 술자리가 잦았어. 이래서 간 기능이 조금 떨어졌다고 부신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박 대통령이 이 질환을 앓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의혹이 나오면서 더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한데 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 대통령이 평소에도 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이고 여름에도 뭐 긴 옷을 입었다.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과도 이게 관련이 있습니까 혹시? 사실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을 우리가 보통 말씀드리면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출산하고 상관없이 여성분들이 갱년기를 겪으면서도 흔히 갑상선에 염증이 오면서 겪을 수 있고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신 기능 저하증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추위를 타는 것보다는 체중이 아주 많이 줄고 구역 구토감이 나고 또 이게 1차성이라고 해서 부신 자체가 고장이 나게 되면은 잇몸이나 손끝에 이게 반전됨이 나타나면서 임상적으로 진단하기가 가깝습니다. 네. 따라서 최근에 어떤 추위를 많이 타서 뭐 기능이 좀 떨어졌다. 그런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한 호르몬 불균형이 일시적으로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람 심리가 뭐 그럴 겁니다. 저만 해도 뭐 평소에 스트레스도 있고 잠도 잘 못 잘 때도 많이 있고 우울감이 있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상이 조금씩은 해당이 되지만 또 이 방송 끝나고 나면은 그냥 뭐 일이 많아서 그런 거겠지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상황이 악화돼서 병원에 찾기 전에 혹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법이 있으면 체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하고 같이 보기 위해서요. 6가지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뭐 아침에 일어나도 계속 피곤하다.
잠을 자도 피로가 해소되지 않는다, 무기력하다, 사소한 병에도 잘 회복이 되지 않는다, 우울하다, 기억력이 점점 떨어진다. 사실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3가지 이상 있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부신 피로의 시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부신 기능 저하증하고는 별개입니다. 부신 기능 저하증은 질환이고 그것은 진단하는 과정으로 나오는 거고요. 저도 지금 월요일 아침 조금 피곤한데요. 몇 가지 정도 해당되시나요? 혹시? 저는 여기 지금 아침에 일어나기 좀 힘들었고요. 네. 자도 피로가 해소되지 않았고 나이 때문인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데 이런 경우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나 기타 다른 환경에 의해서 부신 피로가 시작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한 4개 정도, 4-5개 정도는 나도 해당이 된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일단 그냥 넘길 일은 아니라는 거.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위가 사실 국정조사 청문회 나와서 이제 박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언급하면서 또 관심을 받았는데 사실 그 호르몬 균형 검사라는 것을 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부신 피질 기능 저하증을 검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호르몬 균형 검사가 이루어진 건가요? 사실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 부신 기능 저하증 진단을 위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혈액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ACTH 자극 검사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가 입원해서 권유를 하고요. 네. 오랜 시간 공복을 하고 여기다가 지정된 혈관을 해놓고 30분마다 60분마다 혈액을 지속적으로 뽑아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거든요. 까다롭군요. 굉장히 까다롭기 네네. 때문에 일반적인 검사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차성 부신 기능 저하증, 부신은 멀쩡한데 기능이 떨어져서 혹시 뇌에 있는 뇌하수체가 고장났거나 아니면 이 호르몬의 연결에 문제가 있어서 한번 뭐 뇌를 찍는다든지 그런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건강검진의 혈액 검사로는 유추는 가능하지만 이런 부신 기능 저하증을 부신 피로가 아닌 정확하게 진단을 위해서는 전문의와 함께 안전된 시설에서 규격화된 혈액 검사를 받아서 그리고 가깝다고 하면 확진을 위한 그 영상 검사 CT나 또 다른 검사까지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확진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꽤 많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쉽게 가서 검사 받기도 좀 무리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네, 보통 부신 피로가 있다고 하면은 네. 부신 피로가 오는 원인이 간이나 췌장, 우리가 흔히 말씀드리는 간 기능 저하 또는 당뇨 전 단계라든지 다른 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거는 흔한 병은 아니기 때문에 네, 최종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지고 호르몬 균형이 감소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우울증이나 무기력 동반하기도 하는데 이게 언뜻 갱년기 증상과도 비슷한 것 같아서 혹시 나이와도 연관이 있나요? 이게 1차성으로 나타나는 부신 피질 기능 떨어지는 거는 네. 어릴 적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어려서부터 어떤 감염, 과거에는 결핵균에 의해서 부신이 파괴되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 외에는 뭐 다른 뇌종양이나 있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갱년기 장애로 인해서 전반적인 호르몬의 불균형이 나타나는 것과 이런 부신 피로가 혼돈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네. 그렇지만 엄연히 갱년기 장애는 보통 우리가 남성의 성호르몬 분비 저하 또는 여성의 성호르몬 분비 저하로 나타나는 거고 부신 피로는 부신 기능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장애로 나타나는 것이라서 이것은 별개입니다. 결국에는 호르몬의 문제라면 호르몬 치료를 병행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혹시 부작용 같은 건 없습니까? 이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보통 우리가 갱년기라고 하는 완경기 여성에 있어서의 호르몬 치료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우리가 여러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신 기능 저하증도 마찬가지로요. 아주 미량의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먹으면서 안정적으로 검사하면서 부작용 없이 진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부작용이 호르몬을 장기 복용함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은 아무래도 갱년기 일반적인 치료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떨어진 기능만 잘 회복을 시켜주면 완치도 가능한 질환인가요? 사실 이게 예전에는 불치병이다 이렇게 잘못 알려질 수 있었거든요. 네. 그 이유가 1949년 이전까지만 해도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류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이 사망한 사람들을 보고했던 에디슨이라고 하는 의사 이름 따서 에디슨 씨 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이후로부터는 미량의 당질 호르몬을 어떤 수준을 조절할지를 맞춰가기 때문에 적은 환자분이 계시지만은 안정적이고 그리고 평생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병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서 아주 악화됐을 경우에는 어디까지 갈까? 뭐 심할 경우에 뭐 감정 기복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어떤 제대로 된 의사 결정을 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사실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얘기가 도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
부신 기능이 확 떨어지는 부신 우리가 위기 상황이 되면은 사망합니다. 왜냐하면 혈압이 조절이 안 되고 네. 그리고 그게까지 실제로 가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려요? 그게 이제 순식간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염이 돼서 네네.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그런 독감 바이러스가 운이 좋지 않아서 부신을 갑자기 공격해서 깨졌다. 또는 다른 종양이 부신으로 넘어가서 부신이 기능을 잃어버렸다. 그런 경우 우리가 부신 기능 악화로 인한 위기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 심한 경우는 모든 기능이 악화되면서 사망에 이릅니다. 뭐 기능이 저하된다든지 판단력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거랑 부신 기능 저하증하고는 별개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병이 발생하고 치료하기엔 좀 늦을 수도 있다는 위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신 피질 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짚어주신다면요. 사실 뭐 제가 저희 부모님하고 늘 하는 얘기인데요. 저희 부모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근데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살부터 찝니다. 그거 먹으니까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을 조절하기 위해서 식욕이 계속되고 최근에 저도 좀 살이 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우리의 이런 부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계절별로 우리가 맞을 수 있는 예방접종이나 가벼운 운동으로 체중 조절해주는 일반적인 건강관리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결핵이라든지 특정한 급작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감염질환에 대한 예방접종, 예방에 대한 훈련, 그리고 만성 피로가 오래돼서 부신 기능이 떨어졌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우리 내분비내과 전문의 선생님 또는 전문기관을 방문해서 한번 쭉 아니다 싶지만은 검사해 보시는 것이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병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